이름대로 우리가 모든 법률 문제나 소송에서 이기자, 승리하자 그런 의미이고, 이 채널을 통해서 사례 중심, 편하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현장 중심으로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기십쇼 채널의 주인장이자 법무법인 해안의 대표 변호사 신동호입니다. 너무 간략한데 네. 별명 없으세요? 제가 어릴 때는 탐 크루즈 닮았다는 얘기를 가끔은 들었거든요. 어디가 닮았을까요? 아, 우리 탐 크루즈를 닮은 우리 신동훈 변호사님. 대표님의 제일 잘하시는 분야는 어느 분야실까요? 이혼 가사 그리고 상속 분야를 오랫동안 해와서 대한민국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어떤 소송이든 네네.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네네. 자신감을 가지고 변호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스포일러로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멘토 모리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메멘토 모리요? 모르겠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사람은 모두나 죽게 돼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번에 상속 30여 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네네. 행복한 인생의 끝은 또 행복한 죽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속에 관한 그리고 죽음에 관한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 30여 편 중에 대표님도 출연하셨나요? 네, 제가 매번 출연하고 연기도 조금 해봤는데요. 네. 악역 연기 할 때도 있었는데 네네. 너무 사람들이 악역 연기를 못한다고 하더군요. 소위 말하는 발연기. 네, 발연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발연기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이 대목에서 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노! 방금 뭐 하신 거예요? 데블스 어드베킷이라는 알파치노가 악역 변호사로 나온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네. 알파치노의 연기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러한 수준급의 발연기를 우리가 30여 편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좋습니다. 채널을 시작하는 이쯤에서 각오 준비되셨다면 한번 다부지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탐 크루즈 닮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탐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불가능한 임무들을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기십쇼를 통해서 재미있는 영상, 그리고 재미있는 연기, 그리고 재미있는 케이스를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진짜를 찾아라. 유언장. 현장에 류진 기자 나와주세요. 얼마 전 고인이 된 김재벌 씨의 5 쌍둥이 아들들이 모두 유언장을 소장하고 있어서 5개의 유언장 중 어떤 유언장이 진본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요? 쌍쌍에 반드시 필 김쌍필입니다. 유언장 가져오셨죠? 김쌍필 자필 증서. 자필증서 유언장 효력 불가. 왜요? 빠트린 게 있네요. 뭔데요? 마인의 주소, 치기 하네. 성함은요? 김투 쌍떠러 김쌍록입니다. 유언장 주시겠어요? 김쌍록 녹음. 김쌍록에게 그 유산의 전부를 유증한다. 녹음 유언장 효력 불가. 왜요? 빠트린 게 있어요. 뭔데요? 마지막 증인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7월 21일 김재벌. Hi, Hi, nice to meet you. me too. What's your name? My name is 쌍진 김. Give me your father's last will 유언장. 쌍진 김 공증. 공정증서 유언장 효력 불가. Why? 잘못된 게 있군요. What? 상속인은 증인이 될 수 없죠. Oh my God!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쌍비요. 유언장 주시겠어요? 김쌍비 비밀. 비밀증서 유언장 효력 불가. 왜요? 빠뜨린 게 있어요. 뭔데요? 증인이 2명 필요한데 1명뿐? 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쌍국입니다. 유언장 보여주세요. 김쌍국 받아적기. 구주증서 유언장. 이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야호. 그런데 범인을 어제 받았군요. 네. 그렇다면 효력 불가. 왜요? 범인은 7일 안에 받아야 하거든요. 범인은 7일 안에. 오늘도 변함없이 빵빵 클럽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빵빵 DJ 신변 인사드려요. 아픈 사연, 힘든 사연 빵빵 DJ 저에게 날려 보내시고 음악에 몸을 맡겨보아요. 부탁해요. 쌍절경력 본예보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인증분실? 나가서 한잔할까? 어이분실. 너 내 물건에 손대면 분노까지 나갈 줄 알아? 번지수가 틀렸어. 우리 오빠는 주스 안 먹걸랑? 야, 줄래? 뭐? 잠깐!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십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철없는 아버지가 야금야금 까먹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도서관을 방문하는 나이씨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할아버지 걱정하는 나이씨 교자예요. 나이씨에게 보내는 오늘의 메시지 유언 대용 신탁. 유언 대용 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 대신 신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유가족들이 재산 분배를 두고 다투는 일을 방지하고 싶을 때, 또는 내 재산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쓰고 싶을 때 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이란 살아생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운용을 하고 사후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2020년 1월 수원지방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신탁된 재산이 유류분 산정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유류분이라 함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상속분이죠. 거기에서 신탁된 금액을 제외한다는 것은 바로 상속을 하려는 사람의 의사가 강하게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유언 대용 신탁이 유언장과 비교하여 어떠한 이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식의 측면에서 보면 유언장은 보증인이 2명이 필요해서 그 보증인이 내 재산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심리적 부담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신탁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낮죠. 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유언장은 유언장의 방식을 5가지로 엄격하게 규정해 놓았지만 신탁은 그 부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신탁은 여러 세대를 수증자로 지정할 수 있어서 손자, 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데 유용합니다. 이런 측면들이 유언장에 비해서 유언 대용 신탁이 유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십쇼 신동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소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 호구 대출야, 호구 딸, 호구 아들 마이너스 10억 4천만 땡겨줘. 잘 나가는 스타 강사. 나이스 샷
4천만 땡겨주세요. 오빠, 요즘 대세 알지? 돈 필요한 거야? 나 4천만 땡겨주라. 내가 원금 묻고 더블로 갈게. 알았어. 더블. 오케이. 요새 누가 도장을 써? 그래. 응. 아니 오빠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인생은 지금이야. 수익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는데 일 커뮤니케이션.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지가요? 돌아가셨다고요? 상속 재산이 10억이라고요? 플러스 10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억이라고요? 나우구 씨는 아들과 딸에게 마이너스 10억, 즉 채무 10억을 상속 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인 나우구의 아들과 딸은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상속인 두 분께서는 두 가지의 법적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두 가지의 법적 대응이 같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들만 상속 포기를 했다고 가정하면 그 채무가 고스란히 딸에게 돌아갑니다. 만약 외아들인 경우에는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꼭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제도를 동시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상속 개시 후 3개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 한정 승인이란 물려받은 순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한정 승인은 법원이 심판을 하면 5일 이내에 그 신고를 신문에 공고하고 채권자에게 통지를 해서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죠.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하여 상속 재산으로 빚을 남기신 고인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타 변호사 20쇼 신동호입니다. 이번 주제는 특히 기업의 사장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가업 상속 공제입니다. 자, 그럼 강의의 문을 열어볼까요? 가업 상속 공제란 무엇인지 그 개요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율이 최고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유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하여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가업 승계 시 상속인은 물려받은 기업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인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 원, 20년 이상이면 300억 원, 30년 이상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업 상속 공제는 공제 금액이 커서 그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 필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기업, 두 번째, 피상속인, 세 번째, 상속인 모두가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기업의 측면인데요. 그 요건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의 경우엔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3년간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4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업상속 공제에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공급업, 주점업, 학교나 학원, 골프장, 스키장, 게임장, 예식장업,
주차장업 등은 가업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번에는 피상속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은 총 주식 지분의 50% 이상을 10년간 보유해야 하고 상장 법인은 30% 이상을 10년간 보유해야 합니다. 재직기간은 다음의 세 가지 중 한 가지에만 해당되면 됩니다. 첫 번째,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두 번째,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세 번째,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이 세 가지 중 최소한 한 가지를 만족하면 됩니다. 상속인의 경우 충족 요건이 4가지입니다. 상속인의 연령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을 기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견기업일 경우 가업 상속 재산 외 상속 재산이 상속세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업 상속 공제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공제를 받은 후에도 지켜야 할 사후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사후 의무를 지켜야 하는 기간은 7년입니다. 7년 동안 해당 상속인은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지분이 감소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가업의 자산은 7년간 20%, 5년간 10% 이상 처분하지 않아야 하고 1년 이상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주 업종을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7년간 근로자 수 또는 총 급여의 100%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큰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처럼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개인 사업자도 허용된 업종에 하나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업 상속 공제가 가능한데요. 병원과 같은 업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과 관련된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자산은 인정되지 않죠. 또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는 기준이 되는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도 상속이 유지되지만 개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상속세 개정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산정 방법을 보면 현재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후에 상속인이 실제 받는 상속재산에 비례해서 상속세를 내고 있죠.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여 상속인 개인이 받는 상속재산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증여세 부과 방식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인데요. 결국 상속 구간이 변화하여 경감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액은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대상 기업도 매출액 4천억 미만의 기업에서 매출액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바뀝니다. 사후 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변경됩니다. 현재는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주업종의 변경이 불가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표준산업 대분류 내에서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경우에도 1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한도가 조정됩니다. 이상으로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얼마나 알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세에 있어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옛말에 변호사를 알아보면 두루두루 좋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주유사는 나만 믿어. 이제 나만 믿어. 이제 나만 믿어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니야, 우리가 좋아해. 상당히 그죠? 아, 좋아하죠. 짜라짜라 짠짠짠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미친놈들. 아, 그런다고 내가 넘어갈 줄 알아? 방빼! 조여사! 방빼! 조여사 정말 1억이야?
신동호의 이기십쇼 특집 편성. 지금까지 이런 변호사는 없었다. 가성비 최강의 1,000원짜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기십쇼 사회자 민재용입니다. 오늘은 이기십쇼 주인장 신동호 변호사님을 모시고 요즘 핫한 재미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1,000원짜리 변호사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을 열어볼까요? 첫 번째 코너, 1,000원짜리 변호사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천지훈을 찾아라. 천지훈이란 인물은 종잡을 수 없이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느껴졌는데요. 엉뚱하면서도 진지하고 무심한 것 같으면서도 섬세하고 맹한 것 같다가도 명석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천지훈 변호사의 찐 매력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천지훈이란 인물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천지훈이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다변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천지훈은 혼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국 땅인 프랑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점. 둘째, 중수부 검사로서 한국 최고의 엘리트의 길을 걸었지만 검찰의 수뇌부인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연애는 꿈도 못 꿀 정도로 검사직에 목숨을 걸었다는 점. 셋째, 존경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약혼자의 죽음으로 인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는 점. 이 세 가지, 특히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림으로써 그 고통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페르소나를 만들어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본인을 철저히 숨기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서 건물주를 피해 다니는 코믹하고 능청스러운 모습, 조폭 사무실에서 능청맞게 짜장면을 먹고 있는 모습 등은 가면을 쓴 모습이죠. 재판장에서 보여주는 천재적인 추리력과 분석력 등은 가면 뒤에 숨어있는 천지훈의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변호사는 없었다. 가성비 최강의 1,000원짜리 변호사! 야, 선글라스 벗어 새끼야! 제가 선글라스를 벗을 수 있는데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새끼가 아닌데 왜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끼야? 지금 뭐하노? 앉으세요. 의자가 여기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앉아? 나 안 했다고! 이거 완전 진상이네 이거. 아, 죄송합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천지훈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천지훈 변호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까 말했잖아. 내가 안 했어, 이 새끼야. 이번 코너는 1,000원짜리 변호사와 이기십쇼 변호사의 불꽃 튀는 대결, 천변 대 신변. 첫 번째 키워드, 이기는 법. 소송 전략으로 보는 천변 대 신변. 천지훈 변호사는 소송에서 매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1회에서 누명을 쓴 전직 소매치기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법정에서 천지훈은 피고인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소매치기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고소인의 지갑을 소매치기 하라고 시키고 이것을 통해 피고인의 결백을 밝혀줍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천지훈이 굉장히 치밀하면서도 과감한 전략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 변호사님도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변호사님의 탁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먼저 저는 소송에 임할 때 항상 세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마련해 놓고 상대방의 반응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하죠. 두 번째, 저는 소송에 임할 때 항상 제 의뢰인부터 미리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야 결국 심판을 하는 판사님이나 배심원 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저는 본능적으로 강한 승부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승소율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MBTI 성격 유형으로 보는 천변 대 신변. 천변과 신변의 성격 유형을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MBTI 전문가에게 천변의 성격 유형을 체크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ENTJ. 변호사님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저는 이번에 MBTI 검사를 처음 해봤거든요. INFJ로 나오더라고요. 아, 네. 비교를 해보면 첫째, 정신적인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이냐 내향이냐. 천변은 외향인데 신변은 혹시 어떤 형일까요? 다른 사람은 외향인 줄 아는데요. 저는 실제 내향입니다. 둘째, 정보 수집과 인식을 주로 어디에 의존하느냐. 감각이냐 직관이냐. 천변과 신변 모두 직관에 의존하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직관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아, 저랑 사뭇 좀 다른 결과긴 하겠는데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셋째, 정보 수집을 토대로 판단을 할 때 어디에 의존하느냐. 사고냐 감정이냐. 이번에는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유형일까요? 저는 사고에 의존하는 줄 알았는데 검사에서는 감정에 의존한다고 나왔네요. 저는 멘트가 사고인 줄 알았는데 신 변호사가 애드립을 잘 쳐서 본인은 감정에 의존한다고 하네요. 근데 천변은 사고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넷째, 생활 양식은 어떠할까요? 판단이냐 인식이냐. 천변과 신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혹시 예측 가능하신가요? 뭐 판단이겠죠. 아, 맞습니다. 천변의 성격 유형인 ENTJ는 냉정한 지도력과 탁월한 논리력, 전술과 전략을 잘 계획하고 증거 제시와 증명에 뛰어나다, 이런 특징을 가지더라고요. 신 변호사님 어떤 특징일지 사뭇 궁금한데요. 제 성격 유형인 INFJ는 결단력이 있고 완벽주의자이고 진정성을 추구하며 모순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대체로 제 성격과 맞는지는 아무튼 저는 A형입니다. 오늘은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혼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좀 오래된 사례이긴 한데요.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의 이혼이 손에 꼽힙니다. 김택진 대표는 2004년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회사 지분의 1.76%인 300억 원을 분할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요. 앞선 빌 게이츠 부부나 베이조스 부부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받은 배우자가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김택진의 전 부인은 분할받은 주식을 바로 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의 주가는 10배 이상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공동체마저 해체가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또 어떤 커플이 주목을 받았나요? 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에 소송이 시작돼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무재 전 고문은 1조 2천억 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무재 전 고문은 부부의 재산 증식에 1조 정도의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당시에는 재산 분할 청구 액수에 비례하지 않은 작은 임직대를 냈기 때문에 이부진 사장의 재산에 대해서 절반 가까운 금액을 일단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무재 전 고문은 얼마나 재산을 분할을 받았을까요? 네, 1심에서는 89억 원의 재산 분할금이 인정이 되었고 항소심에서는 몇십억이 더 올라가서 141억 원 정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요구한 액수의 100분의 1 정도 받은 건데요. 어떤 기준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 나왔을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부진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상속받은 주식이죠. 이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부진 사장이 갖고 있던 주식은 특유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이부진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현금성 자산을 대상으로 재산 분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위의 두 경우보다 더 큰 규모의 전해 전쟁이 있었나요?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 중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이혼 소송이 있습니다. 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입니다. 저도 조 단위 규모의 소송이라고 들었는데요. 재산 분할의 규모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요? 2015년 최태원 회장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였고 2017년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에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과 SK 주식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단소장을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의 42.3%를 요구했는데요. 대략 1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58대 42 정도가 되겠군요. 노소영 관장은 사실상 50%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핵심 쟁점과 양쪽의 논리는 어떤 걸까요? 여기에서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의 반대 말입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 특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 회장과 노 관장 간의 특유재산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최 회장의 SK지부는 SK가 이동통신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세운 대한텔레콤 기원인데요. 최 회장은 1994년 대한텔레콤 지분 70%를 2억 8천여만 원에 사들여서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했죠. 주식 매입 대금 2억 8천만 원은 고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노소영 관장의 논리는 결혼 기간이 30년으로 상당히 길고 SK 지분의 가치 증식이 1988년 결혼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도가 상당하다, 이런 논리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어느 쪽 논리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반 이혼 소송에서는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어서 오래될수록 배우자의 기여도를 50% 가까이 인정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은 내조 공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서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있어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국내 판례를 보면 기여도는 10%를 넘기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노소영 관장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30년이고 노소영 관장의 사회적 위치로 인해 특별히 기여도를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변수입니다. 참고로 선고 기일은 2022년 12월 6일입니다. 그 결과가 참으로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럼 세기의 이혼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기자님을 연결해 볼까요? 이기십시오. 홍예림 기자입니다. 드디어 2022년 12월 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에 재산 분할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요구한 액수는 1조 3,700억 원이었지만 실제 분할 재산은 위자료 포함 666억으로서 요구한 액수의 4.86%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신동호 변호사님의 보충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은 투규 재산으로 보아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에 관해서 기여도를 판단을 해서 재산 분할 판결이 나온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러닝머신과 아차란 뜀박질 소리가 온전히 내 심장 박동이 되는 시간.
땀이 하루를 그리고 나를 때운다. 안녕하세요. 또 일찍 나오셨네요. 아침이다. 실장님, 제가 아까 의뢰인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바둑판 같은 네모판 속에서 장군 멍군 나를 기다리는 일정들. 수원 가서 재판하고 동부 가서 조정하고 접견하고 변호사 신동호가 되는 시간. 몰입이다. 무죄 나왔으니까 오늘 3시에는 손민수 씨 미팅 있죠. 센터장님하고 저 같이 들어가서 미팅 좀 하고. 현수장님, 오늘 문제가 들어오는 게 언제나 그렇듯 대화가 일이 되고 일이 대화가 된다. 계좌가 찍히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의견서를 같이 한번 작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한번 청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이잖아요. 네. 스토킹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스토킹이 아닌데, 네. 아닌데 억울하게 좀 지금 검찰에 송치된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 거 한 5억 정도 나왔습니다. 5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재산은 우리가 상당 부분 가져올 수 있겠네요. 네네. 이동, 집만큼 익숙한 법원 도착. 하지만 방심과 긴장은 금물인 곳. 바깥 공기가 맛있다 느끼는 차까지 가는 동안의 짧은 찰나. 왜냐면 출장 제출하고 출장인 문서를 제출하면 송달이 되는데 또 매출 걸리고 30일을 기다려주고 재판 날짜는 조정 날짜는 열리는 거는 2달 이상 2달 후에 열린단 말이에요. 행복을 떠올리게 되는 공간, 그리고 시간. 보물 1호, 보물 2호. 감사합니다. 땀을 쓸어올리는 내 손이 가장 뜨거워지는 순간. 됐다? 지수야, 다 물고. 몰라?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나는 아빠다.
아이들을 들여보내고 화이팅! 사랑해. 아비는 파이터를 꿈꾼다. 얍! 보물 1호, 보물 2호. 수야, 춤 한번 출 거야?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 솜사탕보다 달콤하게 녹아드는 시간. 수야, 이것도 한번 먹어봐. 무엇보다 감사한 이름 아빠다. 수야, 이거 맛있을 거야. 튀김이야. 한 번만 먹어, 마지막으로. 다시 변호사 신동으로 돌아가는 시공이동. 사실과 생각이 목소리로 완성되기까지 빠짐없이 기록하고 기억해야 맞아 들어가는 퍼즐 조각들. 말소리가 클 이유가 없는 철문 앞. 미완성과 완성이 교차하는 문을 나온다. 꽃보다 신동호 멋있게 변신하는 중 미용실이라는 곳은 늘 그냥 괜스레 웃게 만든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웃으면 당겨지는 게 받을 수 있어. 크리스마스. 마음 따스해지는 대화도 하고. 자, 1000명. 신동호의 20쇼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달성 축하 인사도 받고. 생각들이 고파 허기가 지는 시간. 첫 술을 뜬다.
본격적으로 피곤함이 밀려드는 집으로 가는 길. 도착. 이렇게 오늘도 빼곡히 신동으로 채웠다. 구독자님들께 눈빛 발사.